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원식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예,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별말씀. 예. MBC 그놈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면 어제 이제 한국에 네. 스틸웰 이제 차관보가 네. 서울에 와서 한일 사이에 미국이 개입, 그 참 묘한 엔게이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관여. 네. 그래서 이제 관여할 수도 있다 했는데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한일 갈등이 이렇게 첨예화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북한의 대북 물자를 누가 줬냐 이러는데 지금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로테르담입니까? 로테르담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중국의 대련 그리고 이제 일본의 오사카 그리고 부산 그리고 나오카 네. 그래서 이제 나오카에서 평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굳이 밑으로 안 돌고 중국 대련에 내려서 북한으로 갖고 갈래도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더 편하죠. 예, 근데 왜 저렇게 쓰리 쿠션으로 돌려가지고 저 나오카에 내려서 이 오사카, 부산 들렀는데 오사카를 들른 거는 부산에 올라가면 오사카에서 오는 게 일종의 이 속이 연막에 되죠.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 오사카는 들른 것 같고 그러면 부산은 왜 들렀다가 절로 갔느냐 하는데 도영 시핑이라고 그 날른 배, 네. 예, 그 배가 이제 하나는 두 번에 걸쳐서 석탄실로 날랐고 네. 한 번은 또 이 카트리노가 해서 DN550으로 석탄실 넣고 카트리노가 정제유를 또 실어다가 잡힌 그 네. 시핑사입니까?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배가 실어 날랐다라는 거는 이거는 전문 대북 밀무역을 하는 이 선사가 네. 개입됐고 그러면 부산항에서 뭔가 이 벤처 풀만 가드 거기에다가 또 뭘 컨테이너에다가 더 실으려고 부산항에 들렀다 갔느냐. 또 보니까 당일날 갔다 했는데 실제로 해수부 자료에 보니까 관세청이나 이틀 있다가 갔어요. 작년 10월 10월 2일 날 출항한 걸로. 그러고는 갔다가는 이 배가 이제 11월 1일 날이야. 항적 실병 장치가 예.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장군님 이 뭐라고 봅니까? 이 의미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부산항에서 뭘 더 실기 위해서 예. 기왕 어렵게 온 김에 예. 그랬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좀 낮긴 한데 중국이 우리 대련에서 바로 주면 우리가 그 벤처 밀수한 걸 덮어 쓰니까 한 바퀴 돌렸어. 한 바퀴 돌려라 이렇게 이제 중국이 또 거부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여간 최근 최종 기착지는 한국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그냥 보면 우연의 일치처럼 한일 갈등에 그다음에 우연히 나온 것처럼 그 트럼프 대통령이 2-3주 만에 그 실무회담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딜레이 되고 있는 거 그다음 북한이 또 강경 모드로 오고 거기에 대해서 또 미국이 시간이 충분하다 이런 모든 퍼즐들이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을 주 타겟으로 좀 돌아가는 같은 이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가 없네요. 제가 한 달 조금 더 전에 듣기로는 G20 전에 불법 한적에 관한 어떤 문제가 하나 터질 것이다 했는데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이제 이 판문점 CO를 한다고 딜레이 해놨겠죠. 딜레이 했댔는데 이번에 터진 이 문제가 요거 터지기 한 이틀 전에 VOA 방송에서 이 DN550호 그리고 그게 이제 카트린호와 같이 석탄 밀수와 정제유 불법 한적 두 개를 같은 선사가 하는 도영 시핑이라는 게 있다. 자,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NMX 코리아라는 데서 반복해서 잡혔는데도 또 지금 두 차례 더 가지고 오다가 한 차례는 통관되고 석탄을 한 차례는 지금 보류돼 있다.
요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게 까진 다음에 지금 이게 또 탁 까지고 있거든요. 이게 순차적으로 뭔가 밟아가는 것 같은데 미국의 민간 단체가 공개했다라는 것도 제가 그 좀 웃기는 이야기예요. 웃기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예. 그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죠. 기자들이 다 공무원이고 국무부 산하. 예, 국무부에 있고 예, 직접 의회에서 예산을 또 거의 예. 별도로 책정을 해서 예. 뭐 의회하고 국무부하고 뭐 거의 지분 구조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반반 정도 될 거예요. 예. 저도 그 미국 가서나 한국에 나와 있는 BOA 그 기자들 만나면 예. 그 자기 신분은 공무원이다. 예. 미국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관에서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네,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뉴욕타임즈나 뭐 다른 이런 일반 민간 방송은 또 나름대로 뭐 편집 의도로 갖고 예.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다른 의미다 이렇게 보고 소장님께서는 오늘도 뭐 방송을 그렇게 하셨던데 저도 뭐 동감입니다만 그 뭐 스티렐이 와가지고 외교적 수사를 잔뜩 늘어났는데 예. 사실은 당분간 적극적인 개입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러고는 청구서 한국 정부 보고 그러니까요. 우리를 개입하게 만들려면 너네가 우리 정책 지금 뭐 인도 태평양 정책에 들어가겠다고 확실히 선언해라.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 사이에 관여해서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만 던져주면서 그 SP입니까? 그러니까요. 마크 에스프가 상원 청문회에서 네. 지금 한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야 말하죠. 된다 예. 공언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벌써 문재인 대통령이 예.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예. 물론 이제 그 전부터 뭐 사법 관여를 적극적으로 사법 자제의 원칙을 사실 외교적인 문제는 국내 사법 기관에서 외교적인 갈등이 있는 건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는 게 다 예. 일반론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다 뭐 우리가 뭐 청구권 협상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건 한국이 잘못한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뭐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해찬 총리하고 문재인 민정수석이 있을 때 이미 예. 개인 청구권은 위원회가 할 수 없다 있- 다 했는데 예. 이제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국내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판문점 쇼를 했는데 예. 판문점 쇼도 이제는 한 일주일 안 가잖아요, 예. 그죠? 일주일 안 가서 그냥 네. 원상대로 돌아갔죠. 그 나머지 이제 자기들이 예. 이런 이제 안보면에서는 쇼, 예. 그다음 경제 실정은 반일 프레임으로 덮으려고 하는 약간의 디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예. 이걸 괜히 잘못 벌려서 예. 이제는 이 한일 갈등을 좀 컴다운 시키느냐 아니면 중국을 버려야 되느냐 예, 예. 아주 얄궂은 선택의 문제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죄께 죄가 넘어간다 예.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지금은 오늘도 리얼미팅가 뭐 주중 집계 보니까 예. 뭐 올랐다고 하는데 오래 안 갑니다. 이게 그 지지율 자체를 믿는다 하더라도 예. 왜냐하면 지금 세계화되어 있고 이렇게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데 예. 그 만일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안 보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진짜 자기 삶이 좀 어려워지면 이게 뭐지 하고 한국 사람들은 학습 능력은 있어요. 예. 그럼요. 그럼 65년도 청구권 협상이나 예. 이거 뭐 위안부 이런 거 볼 거란 말입니다. 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측면 하나 하고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자하고 약자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예. 근데 중재를 안 하겠다는 소리는 누구 편을 들은 겁니까? 강자 편을 강자 든다. 편을 들은 그럼요. 겁니다. 이때까지 적극적으로 중재한 거는 우리 편을 예. 들어줬던 겁니다. 예. 그러면 말은 외교적으로 난 좀 너희들이 해결해봐라. 난 안 낄게 하는 것은 결국은 강자가 약자한테 두들겨 패는 것을 방치하는 거죠. 방치하는 거예요. 방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걸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봉합을 하던 미국이 이런 열중시효를 할까? 저는 뭐 세 가지로 봐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법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국제 법적으로도 일본 말이 맞다는 거죠. 예. 일본 말이 한국을 편들어 주기에는 일본이 논리가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일본을 편들어주고 사실상 수수방관하면서 일본을 편들어주는 것이 일본의 정책에 미국의 국익에 부합된다는 부합된다는 거죠. 예. 한국 편을 들으면 미국의 국익이 부합 안 된다는 예. 겁니다.
여기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최근 인도 태평양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인도까지도 예. 뭐 호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인도는 뭐 사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국의 국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적이 없거든요. 예, 소련하고 사이에서 항상 그렇죠. 정거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일본은 뭐 인도는 지금도 일본하고 자세는 좀 틀려요. 약간 무덤덤하면서 예. 인도가 큰 대국이니까 무작정 하지는 않고 선별적으로 하겠다 이런 자세는 갖고 예, 있지만 예. 사실은 뭐 미국 쪽으로 들어온 거죠. 예. 중국하고야 뭐 원수인데 뭐 방법이 없지 방법이 않습니까? 없죠. 중국 때문에 들어온 거죠. 그 나머지 동남아도 지금 다 1대1로 이게 전부 다 중국의 사기란 걸 다 알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만일 미국을 통해서 통상으로 해가지고 중국 상품이 문제가 생기면 그 공백을 동남아에서 메우는 거거든요. 예. 프라자 합의 때 일본 상품이 경쟁력을 잃을 때 한국이 대처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동남아는 인도 태평양을 해서 잘하면 중국의 대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미국 편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유일하게 안 들어간 것이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 입장에서도 인도 태평양을 통해서 중국한테 빼앗겼던 이 동아시아에서의 자기의 잃었던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은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 일본이 사실은 인도 태평양에 관한 이해가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걸림돌이 되는 이게의 한국을 좀 쉽게 말해서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사실상 미국은 수수방관할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또는 뭐 주변에서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3개국이 하도록 난 노력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내버려 두겠죠. 뭐 그런 상황이 문재인 정부는 이제쯤에서 이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걸 이제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근데 아직도 이 정권은 지금 벤처 터진 문제. 네네. 저게 풀만가드 그 S600입니까? 저게 이제 사실은 벤처라기보다는 흔히 우리 이건희 회장이나 뭐 박연차 네. 이런 사람이 탔다는 마이바흐 네. 벤츠 S 클래스 중에 제일 좋은 건데 제일 좋은 근데 그거에서 이제 다시 풀만이라는 공장에 가서 방탄 장치를 한 게 풀만가드 저게 10억이 훨씬 더 넘어갈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게 벤처 장갑차 가격인데 근데 희한한 게 문재인이 9월 18일 날 평양 공항에 늘어서 김정은이하고 같이 무게 네. 이 벤츠 벤츠. S 클래스 타고 이렇게 하고 갈 때 그때 또 사람들이 저 벤츠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이거에 도착한 게 두 대가 10월 한 30일 이후에야 북한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문이 또 탔던 S 클래스는 또 벨기에 이 마이바 풀만가드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김정은이가 이 세계적인 제재를 뚫고 차들이를 어떻게 쳤냐. 그리고 또 작년 7월 달에 그 미국에 폼페오가 갔을 때는 또 롤스로이스가 또 사진에 찍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김정은은 이런 고급차가 최근에만 도대체 2013년 이후에 고급차가 검수됐는데 왜 이리 많냐. 근데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나우카까지 1년의 과정을 여러 개 뭐 한국, 일본 이런 회사들이 이 탁송을 했는데 탁송 회사가 전부 송모라는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란 거죠. 그러면 탁송 책임을 한국이 졌다는 거는 한국 사람이 이게 한국 정부가 저걸 실어다가 갖다 주는데 뭔 역할을 했나 하는 의문이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게 로테르담 항구에 실린 날짜가 6월 14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6월 12일 날 한국 선거를 이기게 해준 저 싱가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저 정상회담 사기극이 벌어진 다음 날이고 선거 다음 날에 말이야. 그럼 선거 이기고 그거 해주고 그 대가로 애따 벤처 받아서 하고 던져준 거냐. 그래서 인과관계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저거를 왜 민간단체를 시켜서 이 타이밍에 던졌을까? 이거는 지금 북한이 또 이 타이밍을 보면 북한이 엊그제 우리 지금 안 한다 너네들하고 회담하고 그냥 확 엎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너네들이 훈련하니까 우리는 이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핵 폭발 시험 안 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 안 쏘고 하는 걸 이제는 안 지키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에라 배째라 하고 나오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훈련 안 하면 그것도 축소해가지고 네. UFG 훈련을 축소해가는데 웃기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예. 이제 뭐 일반 미국의 시스템 하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했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트럼프가 작년에 예. 좀 실수를 한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 애걸복걸 하던 연합훈련인가 전략자산 배치 카드를 예. 사실은 너무 값싸게 버렸잖아요. 예. 그 미국 입장에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절대 북한이 비핵화되더라도 한미동맹을 보상카드로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그 이제 트럼프는 또 다르죠. 그 트럼프가 줄 수 있는 카드를 만약 그걸 작년에 덜렁 기자들 그거 할 때 일방적으로 선언했잖아요. 이건 북한의 요구도 요구지만 트럼프 자체가 동맹관이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선언해 버렸는데 이제 주고 나니까 그게 있었으면 지금 여러 가지 카드가 될 거 아닙니까? 영변 줄 테면 내가 훈련을 2개 중에 하나만 해주겠다. 줄인다. 잘랐어. 이쪽도 살라미로. 그럼요. 그다음에 영변 강선 한 2-3개 더 주면 예. 훈련 또 독수리하고 뭐 그다음에 전략자산 배치 이렇게 다 자를 수 있는데 안보적 보상 카드를 주한미군 빼놓고는 다 줘버렸어요. 너무 쉽게 그냥 사용해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 받아놓으니까 이제 계속 제재 해가지고 하니까 예. 트럼프도 이게 카드가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는 트럼프도 정신 차리고 나니까 국방부나 국무부에서 너무 카드를 쉽게 줬다는 후회는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 후회 하나 하고 두 번째 이제 트럼프가 처음에 너무 낙관해서 6월 10일 날 그 문재인이 원하는 대로 해서 문재인이는 작년에 대박 났잖아요, 선거가. 예. 그 자기도 연장선상에서 10월 말이나 11월 초 최소한 최대한 하더라도 그때쯤에서 11월 7일 선거 때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줄 카드를 그때 다 주고 나니까 줄 카드가 없어진 거예요. 예. 제재 해제 주면 영원히 이제는 레버리지가 없거든. 그래서 사실은 김정은이가 못해서 작년에 중간선거에는 트럼프는 덕을 못 봤죠. 이 쇼에. 자, 올해 이제 생각할 겁니다. 트럼프는. 2018년처럼 문재인이를 끼워서 문재인한테도 떡을 줘야 되니까 3월 중순쯤에서 쇼를 한번 하고 10월 11일 쇼를 2번 할 거리가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레버리지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재 하나밖에 없어요. 북한이 쇼를 했을 때 트럼프가 지금 문재인을 위해서 그 카드를 써버리고 또 어영부영 하다가 자기 대선 때는 쓸 카드가 없어지면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김정은이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은 자기 입장에 김정은 입장에서 잡아놓은 고기니까 먹이 안 줘도 된다. 뭐 문재인을 위해서 더 이상 안 해도 쟤는 나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호라덩이 올라탔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넌 빠져라. 네가 끼어가지고 너도 지분이 있다고 내 총선 때 뭐 하나 해주시오 이거 아니다. 나는 빠져 있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이거 시키는 짓만 해.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 문재인 계산법이 빗나갈 개연성이 높아진 게 4월달 지나서 그다음에 오히려 3, 4월 달에는 위기를 고조시켜서 극단적인 위기로 했다가 그렇죠. 기저 효과를 탁 해서 8월 달 유력까지까지 내년에 그 동맹 20다시 훈련이 되겠죠. 확 됐다가 9월 달에 극적으로 타결해서 10월 말쯤에서 반짝하면 선거로 가는 트럼프의 계산법은 여기에 대해 있을 거고 그 계산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북한은 예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괜히 반일 감정 일으켜서 편기풍파를 일으켜서 그냥 중간에 있으면 적당히 지날 텐데 할 수 없이 중국하고 척을 지을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일본한테 이제 제재를 받아서 경제가 정말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내년에 총선에 정말 어려워지거나 그다음에 이제 모양 빠지게 이제 중국한테 아마 인도 태평양 들어간다는 순간 중국의 사드 이상의 강력한 보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 보복 아니면 중국 경제 보복. 그러니까 괜히 일으켜가지고 둘 중에 하나한테는 뺨을 맞게 돼 있는 게 한국 입장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거짓말하고 저기서 거짓말하고 중간중간 했던 것을 미국 국한으로 다 신뢰를 잃어서 진짜 중요한 총선에 작년에 뭐 그 지방선거는 재미를 봤지만 총선에는 별 실력 없이 그냥 트럼프한테 넘겨주는 그래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아주
이 꾀가 잘 통했는데 이제부터는 그 잔꾀 역습을 받는다고 할까요? 예. 저는 그런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아주 뭐 훌륭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에 문이 1번가의 타이밍도 문은 이제 1번가 계속 악화되는 상태로 서로 간에 이제 이 뭐 실제적인 치고받는 행동은 없이 가을까지 좀 끌고 가서 가을쯤에 이제 좀 격화되어가 겨울 동안에 최대 격화되고 이게 이제 내년 한 4월 달 정도까지 굴러가기를 바랬을지 모르겠는데 1번이 타이밍을 좀 기습한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싸우는 전장과 시점은 우리가 정한다. 너네들한테 끌려가지 않겠다 해서 진주만 기습처럼 그냥 6월 30일 문이 붕 떠가 있는 다음 날 그냥 7월 1일 날 정신도 못 차리고 있을 때 1번이 진주만을 그냥 뭔가 항공모함을 보내가지고 제로기로 그냥 1월날 아침에 덮쳐버렸듯이 한국을 지금 공습을 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문이 지금 1번가의 싸움이 벌어진 타이밍도 자기한테 굉장히 이렇게 좀 생각지도 않은 타이밍에 싸움이 벌어져서 저렇게 당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개월이 앞당긴 것 같아요. 일본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신일본 제철하고 해서 예. 요거 이제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순간에 순간을 하겠다 했죠. 시작하겠다 했는데 2개월이 빨라졌거든요. 예. 그 제가 봐서는 5월달 아베가 저 트럼프 왔을 때 예.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예, 그때 근데 이야기 내가 보니까 판문점 쇼로 한 거로 봐서 예. 트럼프가 그거 끝나고 난 뒤 해라. 그렇게 나는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왜냐 그거 전에 해버리면 또 문이 또 모양 안 나니까 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일본이 마지막 가다듬어서 미국하고 조율을 한 다음에 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문 정부는 일본이 수차로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만일 신일본 제철부터 일본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태가 오면 그때는 그냥 있지 않겠다는 걸 뭐 예, 계속 공식 경고했죠. 경고했거든요. 예. 근데 빨리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문 정부는 좀 당황스럽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 같으면 얼마든지 정부가 지금 뭐 언론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상호 의존성이 너무 심화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GDP가 일본보다 서너 배나 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나라고 그리고 일본의 부품 소재, 일본이 소위 잃어버린 25년 동안 그 1995년 정도에 보면 우리가 일본의 10분질이었거든요. 예. 우리 한 5,500억 달러 GDP였는데 일본이 한 5조 4천억 네. 정도 됐으니까. 근데 일본은 25년 동안 마이너스 5% 지금 이제 겨우 5조 넘었어요. 우리는 3배 성장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잘했은 것도 있지만 일본이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장이 안 되면서 일본이 산업 구조가 완성품보다는 완전히 그 부품 소재 고부가 가치, 부품 소재, 예. 장비, 뭐 엔지니어링 이런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소위 말해서 블루 오션 예.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일본은 자산 가치의 거품을 다 뺐습니다. 예. 정말 우리 수육 뭐 말한 거 먹듯이 기름기를 쫙 뺐거든요. 예. 이런 상태에 일본은 사실은 거듭난 준비를 해온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이 덩치는 커졌는데 예. 중요한 블루 오션이 되는 핵심 것들은 다 일본하고 엮여버린 거예요. 예. 일본이 이제 정확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우리 산업이 일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깊이 공부를 안 돼 있을 겁니다. 뭐 이분들 하는 거 봐서 그렇게 뭐 따질 그렇죠. 사람들도 아니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같이 세계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예. 아무리 언론이 동원해도 뭐 한 달 정도는 반일 프레임 예.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보겠지만 이제 바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권의 잔꾀가 시장의 역습들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자, 저는 트럼프가 그 문하고 이제 판문점 쇼하고 김정은이 돌아가고 간단히 기자 간담회를 하고 돌아서면서 문의 어깨를 이렇게 툭툭 이렇게 두드리는 게 아니라 탁 이렇게 하고 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거의 악동 같은 사람인데 탁 이렇게 했을 때 고생했는데 내일부터 한벼락 좀 맞을 거라는 지금 뭔가가 저게 왜 저러지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로 웃기는 거는 한국이 미국에 가서 매달리는데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때 아까 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라고는 지금 빤한데 그런데 김현종이가 가기 전에 게리던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과를 내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편도표 원웨이 티켓만 사가간다. 안 들어온다. 뭐 안 들어온다 하다가 그러다가 뭐 들레스 공항에서 들어오면서 한 말이 국채 보상 운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뭘 해도 잘 안 되니까 이제 제대로 돌았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 안에 내다보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가 아쉬운데 근데 예. 이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예. 명군은 예. 우리가 뭐 이렇게 여유 있게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명실인지 충실인지 간신인지 식별해야 되거든. 예.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럼요. 그러니까 임금이 희미하면 희미한 부하들을 데리고 놓게 돼 있어요. 예. 희미한 사람들일수록 아부는 잘합니다. 사람들이 다 생존의 한 가지씩을 갖고 있거든요. 예. 대충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실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좀 까칠합니다. 까칠하죠. 왜냐하면 특별히 내 인간관계 네. 신경 안 써서 내 실력 가지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아부하고 뭐 남한테 그렇죠. 굽히고 왜 사는 더러운 짓 하느냐. 예.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아부를 잘해요. 예. 그러니까 어리석은 임금들은 꼭 간신배를 옆에 두게 돼 있고 예. 예금 세종대왕처럼 이 명임금들은 황희정성이나 이렇게 주변에 얼마나 세종대 명신들이 많았어요. 알아봐 주거든. 그리고 또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좀 똑똑하다고 감히 나를 이렇게 좀 편하게 이야기는 해도 딱 안 건드릴 선은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없으면 아래 사람이 똑똑하면 이 사람이 내 상투를 잡지 않나 늘 공포에 시달리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현종이나 주변에 뭐 간경아, 정경두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은 딱 문재인의 실력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시오도 루즈벨트 이야기를 카스라 테프다 밀락하고 오늘 방송에 하셨던데 시오도 루즈벨트의 유명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스픽 소프트리 말은 부드럽게 해라. 그러나 but carry on big stick. 그러나 큰 몽둥이를 갖고 있어라. 그런데 몽둥이도 없는 사람들 스픽 라우드리 시끄럽습니다. 뭐 일본 외교적으로 나와라. 뭐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다. 국채 보상 무슨 죽창가 말 요란해요. 금목이. 근데 너 뒤에 대해서 한번 뒤에 조사해 보자면 예. 캐리 노스디 예. 아무것도 없어. 원래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예. 일본 떠듭니까? 안 떠들죠. 가만히죠. 가만히. 그리고 원래 부자들은 돈 있는 체 안 합니다. 예. 가만히 있어도 이병철 씨는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정주영 이런 분은 다 떨어진 시기에서도 멋있게 봐요. 예. 근데 돈 없는 사람이 그런 것 하면 은행 문턱에서 쫓겨나거든 수위한테. 예. 미국의 잡스 한번 보세요. 그냥 터틀넥이라고 그렇죠. 청바지하고 뭐 1년 내내 그거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넥타이 쫙 매는 거는 원래 은행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거거든. 그러니까 좋은 시계를 뽀- 무리해서 뽀이들 뭐 살 돈 없으면 짝퉁이라도 사서 롤렉스 같은 걸 차고 이렇게 가는 게 좋은 차. 그게 다 없는 사람이 요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들이 봐서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진짜 부자, 진짜 권력 있는 이런 국가들이 볼 때는 한국이 팔딱팔딱 뛰는 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아 정말. 그 다음에 그 전에 미국의 부에 비해서는 진짜 부자인데 정말 시골에서 갑자기 과수원이 올라서 돈 몇 푼 지었다고 막 돈 뿌리면서 돈이면 다 된 것처럼 의식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강남 졸부 뭐 이런. 예. 그러니까 그 졸부를 볼 때 진짜 부자들이 보면 얼마나 웃겠어요. 말은 안 하죠, 예의상.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하고 나니까 뭐 자기가 다 이기겠다고 떠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영삼부터 무슨 버르장머리 예, 가르치겠다. 민족부터 뭐 어쩌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강대국에 좀 오랫동안 전통 있는 그 강대국이나 부강한 나라에서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참 보고는 한국도 프랑스의 행정학교 같이 그야말로 이 전략적이고 이 복합적인 사고를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고급점 관료들을 키워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 관료들이 정말로 너무 좀 수준이 낮다. 참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외로 예.
우리 뭐 욕은 많이 먹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 우리 학자청이나 예. 관료청이나 옛날에 비하면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많이 받았죠. 근데 박정희나 이렇게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관료들이 이끌었잖아요. 완전히 엘리트였죠. 테크노크라트들이. 근데 거기는 뭐냐면 지도자가 예. 정말 몇 명 됐겠어요. 정말 고르고 골라서 성실껏 골랐거든요. 지금은 솔직히 우리 이제 결국은 인재를 등용하는 게 여든 야든 정치권에서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 가까운 사람. 예. 그러니까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형편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편한 애들, 자기 아부한 애들 뽑아서 그렇지. 진짜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를 찾는 심정으로 덤프로 가면 우리 지금 젊은 애들부터 얼마나 좋은 애들이 많아요. 예. 아니, 아이비리그 가도 단일 그 중에서 한국 애들이 제일 똑똑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 봐요. 한국의 인재풀은 굉장하다. 예. 그런데 정치 지도자라는 친구들이 자기 실력도 작고 또 나라를 위하는 마음보다 개인의 사익을 원해서 형편없는 뭘 골라 뽑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60, 70년대 우리가 관료보다 지금 훨씬 풀이 많은데 그때 관료보다 더 후진 애들만 어떻게 골라니까 저 모양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인재 많아요. 예, 그 아주 좀 훌륭하신 말씀 같습니다. 예. 너무 심하게 아니, 얘기했나요? 아니, 오늘 아주 좋은 말씀 하셨대. 뭐, 그 심하다고 생각할 분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